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최서원과 안종범이 공범이라고 발표한 날, 요 날이 11월 20일입니다. 이날 검찰은 구속된 최서원과 안종범 그리고 정호성을 일괄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공개했죠. 수사 발표는 특별수사본부장이자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영렬 검사가 주도를 했습니다. 공소장은 A4 용지로 총 39페이지고요. 검찰은 공소장 4쪽에 굵은 고딕체로 피고인 최서원, 피고인 안종범, 대통령의 공모 범행이라는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딕체로 딱 쓴 건 뭐냐면 책 읽다 보면은 일반 뭐 명조체 같은 걸로 이렇게 쭉 있다가 시커먼 걸로 좀 진하게 좀 강조하기 위해서 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대통령이 최서원, 안종범과 공모를 했다면 검찰은 세 사람이 언제 어디서 만나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를 공소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자, 최서원과 안종범은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은 물론이고 출범 후에도 한 번이라도 만났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검찰 수사에서 확인이 됐지만 검찰은 증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을 최서원과 안종범이 공범이라고 공소장에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꽝꽝꽝. 이 공범이라는 표현은요, 탄핵 소추안이 2016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할 때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도 2016년 11월 20일에는 최서원, 안종범 그리고 정호성이 구속 기소되었는데 이들이 공소사실 일부에는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되었다 이렇게 하여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에 검찰 공소장을 증거인 것 마냥 인용을 한 거예요.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그런 건 우리도 할 수가 있어. 뭐 하려고 법 공부하고 그렇게 머리 싸매면서 고시원에서 그렇게 먹을 거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왜 공부했냐고. 당신들은 이런 짓거리 하려고 검사 판사가 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이. 나 같은 사람도, 허접한 나 같은 사람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서영재 변호사는 주간 조선과 인터뷰 내용에서 검찰과 특검 수사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2017년 3월 6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특검 측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하지 않았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증거 차고 넘친다고. 어디 있니? 우dim에 있습니까? 자, 이건 검사가 아니다. 선동가다. 들으며 끔찍했다. 프레임을 만들어 한쪽을 죽이려는 거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다. 중간수사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공모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당사자를 조사 한번 해보기도 전에 더구나 수사가 끝나기도 전입니다. 같은 서울지검장 출신으로 정말 창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대통령의 공모 범행이라 적시한 공소사실의 첫 대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15년 7월경 대통령은 현 정부가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정하여 적극적인 인물, 물적 지원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한류 확산, 스포츠 인재 양성 등 문화, 스포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되 재단법인의 재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회원 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자, 문화융성은 대통령이 취임 초에 제시한 이 4대 국정기조 중에 하나인데 검찰은 대통령이 2015년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융성에 착안하여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을 전경련 회원사들로부터 받기로 계획했다. 즉 범행을 모의했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어지는 공소사실 날짜별 진행 사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번 계획을 수립한 대통령은 7월 20일 안종범에게 대기업 회장들 간의 단독 면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고요. 7월 24일과 25일 양일간의 대기업 회장 7명을 만난 자리에서 문화와 체육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해달라고 발언했다. 2번 안종범은 단독 면담을 마친 대통령으로부터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각출하여 각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년 7월 하순경부터 8월 초순경 사이에 전경련 상근 부회장 이승철에게 전화하여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말이 됩니까? 3번, 최소원은 2015년 7월경 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기업체들의 자금 출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 설립이 지체되던 중 2015년 10월 하순경 리커창 중국 총리가 나 이런 재수없어요. 리커창만 짜장면 얘기만 하면 아무튼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호성에게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 각서 MOU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고 정호성은 위와 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4번, 안종범은 2015년 10월 19일경 대통령으로부터 한중 간의 양해 각서를 체결해야 하니까 재단 설립을 서둘러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최상목에게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고 지시했다. 5번, 최상목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재단 설립 준비 작업에 착수하여 10월 26일 출연기업 임원들에게 창립총회 회의록에 법인 인감을 찍게 하고 문체부 직원 김기강은 10월 27일 내부 결재를 마치고 법인 설립 허가를 해주었다. 6번, 이로써 피고인 최소원,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 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승철 등 전경련 임원과 피해자 삼성전자 대표 권호연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들로 하여금 미르재단에 486억 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참 진짜 계속 해야 됩니까? 이 검찰, 법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주 소설 쓰고 자빠졌어요. 아무튼 자, 대통령이 2015년 7월경에 재단을 설립하기로 계획했다라는 내용은 근거 없는 검찰의 자의적 해석이고 미르재단 설립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은 안종범의 일방적인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로 뇌물 엮으려고 하는데 못 엮은 거 아닙니까? 검찰의 공소장까지 법원의 헌재 판사들이 그냥 다 고쳐주고 말이야. 친절하게. 이런 놈의 판사가 어딨어요? 헌재고 뭐고 싹 다 없애버려고 이럴 바에는. 최소원이 리커창 중국, 이거 얘기해야 돼요. 무슨 최소원이, 그래서 국정농단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운 거 아닙니까? 최소원이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안을 미리 알고 정호성에게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뇌물도 엮으려고 하다가 안 된 거고요. 공소 사실은 그 자체가 지금까지 읽어드린 이 자체가 모순 덩어리고 다 거짓말, 조작, 날조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무리하게 엮다 보니까 검찰 논리는 사실상 궤변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항상 조작, 날조라고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에는 완전히 무슨 큰 죄를 저진 것 마냥 최소원이 무슨 국정농단을 했다, 태블릿의 실사용자다, 안종범과 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박근혜 대통령이 다 지시해갖고 한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저 공소장이 당시의 공소장이고요.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 무죄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조작, 날조를 한 거라는 거예요. 자, 안종범의 일방적 주장과 언론에 보도된 허위 내용들을 적절히 섞어 넣은 것에 불과했고요. 그것도 얼기설기 섞다 보니까, 엮다 보니까 마치 한편의 소설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이 야당 같지 않기 때문에 각 지역구의 의원들의 전화를 걸어서 매우 귀찮게 해서 저들이 올바르게 움직이게끔 해줘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저것들요 그냥 동굴에 박혀갖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5년 동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으로 정말 안쓰럽고 억울하고 크게 봤을 때, 국가로 봤을 때는 또 국민, 전 국민을 봤을 땐 박근혜 대통령 동력을 삼아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각제 개헌을 무조건 막아내야 되고요. 정통 보수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협조? 제 영상을 많이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눌러서 퍼뜨려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껴야 돼요.
그래야만 문재인도 감옥에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어둠이 짙은 밤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곧 해가 뜹니다. 맑고 깨끗한 세상이 올 때까지 조금만 참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투쟁해 나가야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소 힘들고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많이들 들어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빨리 정신 차려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 나라를 함께 구해야겠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때까지죠.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여러분? 이런 각오로 열심히 투쟁해야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